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그 어떤 지금 결국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이것은 머신러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현업의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현업들이 여기에 굉장히 액티브하고 또 이제 쉽게 공감대를 하면서 참여를 어떻게 시킬 거냐가 어떻게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어떻게 우리가 많이 활성화시킬 거냐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겠네요. 누가 그러시다고요? 주식 그 예측은 절대 수요 예측은 안 된다. 머신러닝은 AIML이건 전 세계 최고의 석학이 내일 주식이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하면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산대요. 네, 그래서 떨어진대요. 아, 네.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네. 그렇게 안 되는 문제도 사실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하실 때 어떤 숫자를 얘기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 입장도 그렇고 고객분 입장도 그렇고요. 아까 지금 네. 액큐리시가 70% 80%인 거? 네. 그게 데이터가 어떤지도 모르고 70, 80이라는 얘기가 하기 되게 힘들고요. 네. 그 다음에 70, 현재 어큐리시가 70인데 80까지 올려달라 하시는 고객도 있는데요. 70과 80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네, 네. 근데 70과 80에 올리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70에서 80으로 어큐리시 올렸을 때 우리 회사가 가지는 이익을 숫자로 만들기가 너무 힘듭니다. 머신러닝은. 네, 네. 70에서 80으로 오르면 사실 SCM 입장에서 엄청나게 이득이 되거든요. 창고에 스톡도 줄고. 그렇지만 그걸 숫자로 만들어서 이번에 70에서 80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100억의 이익이 생깁니다라고 이 숫자를 만들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왜냐면 100억의 이익을 만드는데 그 요소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복합적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C레벨 분들 또는 실제 탑레벨 분들께서 머신러닝을 하라고 하시면서 결국 그 숫자를 요청하십니다. 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걸림돌이 아닌가 싶습니다. 프로젝트에. 자, 그 먼저 요 H사는 뭐 고객 이름 안 밝히더라도 어떤 업종에 있는 회사입니까, 이건요? H사는 건설업에 있는 회사고요. 일단 이 회사의 요청, 이 회사의 프로그램은 네. 그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물론 네. 장비의 크기들이 또 있는데 그거마다 1년에 수요 예측을 해주는 앞으로 1년 동안 몇 대를 팔 수 있는지 네. 그거 예측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몇 대를 파는지를 예측할 거라면 그 장비가 굉장히 고가 장비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래 이제 그림에 약간 표시가 되긴 했는데 네네. 그 일반 차보다는 좀 많이 비싼 거로. 중장비? 네, 그렇습니다. 네. H사뿐만 아니라 사실 모델 개발할 때 가장 힘든 게 일단 세이지메이커라는 어떤 인프라가 확실하지만 네. 실제 모델 개발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고민하는 게 유니버설 모델, 즉 모델 하나로 갈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모델 하나를 만들면 이게 중장비 기계도 다양한 유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모델 하나 만든 거 갖고 다양한 유형의 수요 예측을 그 모델 하나로 다 끝내는 거? 네, 그게 그렇죠. 유니버설 예측입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로 하면 시간이나 리소스가 그 절약은 되는데 네. 각 예측별로 그러니까 세세하게 튜닝하기 힘든 그렇죠. 그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뭐 말은 좋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의문인데 좀. 그래서 보통 현실적으로 이제 세그먼트라고 그래서 큰 중장비, 네. 작은 중장비, 네. 아니면 이런 지역, 저런 지역 이렇게 어떤 세그먼트를 나눠서 몇 개의 모델을 만드는 게 보통 현실적입니다. 세그먼트별로 네네. 어떤 유니버설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이 중장비마다 기계마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지 네,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로 이제 모든 걸 다 커버리지하면 그 쉽게 프로젝트는 끝나는데 네. 고객이 특별히 원하는 지역이나 특별히 원하는 어떤 것들은 그 모델 하나 더 만들거나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만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근데 요즘 이런 머신러닝 하면 이제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많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어떠십니까? 이렇게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셨는데 지금 다른 이 H사 말고도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데이터가 준비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까? 어떻습니까? 한 몇 년 전부터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사실 모든 데이터 전사의 웬만한 로그 데이터 다 모으고 있는 게 현실이긴 맞는데요. 네. 사실 머신러닝 하는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가 제대로 모아졌는지 한 번은 체크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프로젝트 해보면 원하는 데이터가 안 모여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는 많이 모여 있으나 네. 실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들은 그렇게
많이 안 모여 있는 게 현실이고요. 사실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어떤 파일럿 형태나 이런 형태로 한번 진행하시면 아 이런 데이터를 추가로 모아야 되겠구나. 네. 이런 데이터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어떤 레슨런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이 이제 뭐 데이터 사이언스보다는 거의 이제 실제 현업분들이거든요, 지금요. 현업분들인데 어차피 현업분들이 머신러닝 혼자 다 해가지고 뭐 세지면서 혼자 다 못할 거 아닙니까? 현업분들이 그렇습니다. 필연적으로 뭔가 팀장님 같은 분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랑 같이 코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업들이 그런 이제 전문가들 코업을 할 때 현업들은 어떤 준비, 어떤 자세로 하는 것이 그 실제로 이제 전문가로서 아 이런 현업이랑 정말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다 하는 게 말씀하신다면 요즘 뜨는 그 대세 중에 하나가 오토 ML이라는 거 있어요. 네. 자동으로 ML 하는. 네. 이제 세이지메이커의 오토 파일럿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자동으로 데이터만 선택을 해주면 해결을 해주는 그 마지막 결과까지 내주는 네.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리즘 선택해 가지고요. 알아서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네, 네. 결과를 내주는 오케이. 그런 기능도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현업 즉 머신러닝을 몰라도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사이언스 팀과 협업을 하면 조금 더 데이터를 이쁘게 만들고 그러니까 퓨처 엔지니어링 하는 기능인데 이쁘게 만들어서 좀 더 좋은 결과 얻을 수가 있고요. 근데 현업에서 이런 거를 참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그 현업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업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할지 한번 고민해보고 아, 네. 프로젝트 참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자, 그래서 여기 이 H사는 이제 그 수요 측을 프로젝트 한 거 아닙니까? 중장비 건설, 네, 그렇습니다. 기계에 대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H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R이라는 랭귀지가 있습니다. R로 스위치를 한 게 있는데 그거를 베이스라인으로 삼아서 그거보다 무조건 잘 나오게 하는 프로젝트였고요. 아, 네. 그래서 쉽게 어떻게 보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이거보다 잘 나오면 되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기존에 해보시지 않은 고객사들은 이렇게 라인을 딱 그세요. 70포인트 이상. 정확도 70포인트 이상. 근데 사실 해봐야 70이 나올지 네. 20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숫자를 명시하시는 고객분들과 하기는 조금 힘든 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대 평가보다는 네네. 어떤 뭐 기준점이 있어가지고 상대 평가하는 게 네, 그쵸. 훨씬 더 합리적이겠네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70점 맞는 건 어렵거든요. 사실. 그렇죠. 자, 요 S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S사는 전자회사인데요. 네. 그러니까 SCM 시스템이 있는 전자회사인데요. 여기도 수요 측입니다.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아까 수요 측하고. S사 같은 경우는 네. 세이지메이커 활용 정도가 약간 틀립니다. 네. 그래서 S사 같은 경우는 그 H사보다 좀 큰 회사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있습니다. 있으시고요. 거기서 기존에 그 파이썬으로 아주 잘 만든 소스가 운영되고 있는 네. 그런 회사고요. 근데 S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한 1년 이상을 그 수요처를 했는데 좀 더 다른 관점에 다른 시각으로 한번 접근해서 어큐러시 올리고 싶은 네. 그런 회사셨습니다. 자, 다른 관점, 다른 시각이라고 하셨는데 약간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데이터가 있을 때 네. 저희 용어는 이제 퓨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네. 데이터를 새로 만들거나 있는 데이터에서 새로 데이터를 만들거나 있는 데이터의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데이터를 이렇게 혼합하거나 그런 어떤 데이터를 짬뽕? 네네네. 좀 표현이 그렇지만 데이터를 핸들링함에 따라서 어떻게 핸들링에 따라서 결과가 틀려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머신러닝을 학습시킬 때 데이터를 갖고 학습시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예를 들면 학습시키는데 얘를 데이터 1서부터 100까지 이렇게 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117 순서를 바꾼다든지 조합을 바꾼다든지 네, 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하나의 하는 거. 방법입니다. 네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수요측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오픈된 알고리즘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오픈된 알고리즘이 한 수백 가지 이상 될 거라고, 한 만 가지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 실제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라도 사실 쉽게 익숙하고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해보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2주에 한 번씩 신규 알고리즘을 계속 적용해서 네. 그 데이터 퓨처 엔지니어링은 따로따로 계속하면서 네. 신규 알고리즘 적용하면서 어크루시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체크한 그런 사이트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데이터 순서나 데이터의 관점도 달리하고
다양한 그동안 적용하지 않았던 알고리즘들 해서 새로운 모델을 또 계속 트레이닝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기존보다 좋은 데도 있었고요. 네, 나쁜 데도 그럴 있었고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그래서 이 전자회사가 이 수요 예측을 뭐 다양한 방식으로 새롭게 하고 나서 이 현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이 그동안 안 봤던 관점도 봤습니까? 그렇죠. 많이 봤죠. 그러니까 그건 되게 어떻게 보면 퓨처 엔지니어링이라는 자체가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자체가 자기 경험과 어떤 스터디 또는 어떤 그렇죠. 새로운 아이디어가 붙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각 사람의 어떤 맨파워도 있지만 네. 어떤 고민의 능력, 그다음에 경험의 능력이 막 붙거든요. 네네네. 같은 데이터라도 이 데이터가 어떻게 변형되느냐에 따라서 머신러닝의 결과가 틀어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 그 데이터에 있는데 그 데이터를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자기만의 또 사람이라고 편견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선입견이라는 그렇습니다. 게요. 그걸로만 쫙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순서를 이렇게 조합을 바꾼다든지 또 다양한 또 다른 또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동안 내가 그래 직관적으로 하면 돼 내가 갖고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어떻게 보면 이제 편견 없이 좀 다시 세상을 보면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어프로치가 되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어떤 한번 만들어 놓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다른 IT 서비스처럼 한번 구축해 놓으면 수요 예측을 계속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네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수요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이지메이커는 모니터라는 기능이 있어서 실제 인풋되는 데이터와 아웃풋되는 데이터를 다 계속 저장해서 통계적으로 그걸 계속 점검을 해요. 네네. 데이터가 어큐리시가 떨어질 것 같다. 근데 그건 이제 세이지메이커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고 사실 사람이 보기에 어큐리시가 떨어지네 하면 어떤 모델의 변형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렇죠. 어떤 퓨처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다른 네네네. 모델을 사용하거나 한번 구축한 게 영원히 똑같은 어큐리시를 만들지 그렇죠. 않습니다. 오늘 아주 그래도 그 어려운 내용을 그래도 최대한 쉽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